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더 이상 정치하기는 어렵다.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거든요. 용산 삼간신 얘기가 파다하다. 도대체 어떤 자가 이런 발상을 하는가? 특히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알려진 의전 비서관 이기정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이게 이른바 건희사랑을 팬클럽. 네. 팬클럽이고 했죠.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굉장히 잘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저렇게 삼간신이라고 표현을 사용했는데 오늘 한국일보 일면 기사에 들어가 있던 표현이에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연설문, 그러니까 국무회의 생중계 발언을 3명의 극소수 참모만 참여해서 직접 원고를 다듬었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어제 동아일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극소수 참모가 배석한 상태에서 연설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한국일보는 3명이라고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삼간신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우리는 하기는 어렵지만 묘하게 3명이라는 게 겹친다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이 한번 그림을 맞춰보죠. 대통령이 요즘에 관저에서 잘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기사가 있었죠. 관저 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랑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관저에 있으면은 거기서 연설문도 다듬고 인사안도 만든다 그러면 3명의 참모가 가가지고 관저에서 대통령을 대면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 공식 라인은 대통령실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과거 데자뷰가 자꾸 떠오르는데 아까 전혜연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공교롭게 3명으로 문고리 3인방으로 지칭되는 분들이 네. 있었는데 그때도 이재만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을 해서 이제 돈줄을 이제 쥐고 있는 역할을 했었고 정호성 비서관은 이제 부속비서관이라는 역할 뭐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의전비서관하고 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안봉근 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뭐 포지션 위치나 여러 가지 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경찰 인사까지 다 주물렀다라는 이야기들이 국정농단 수사 이후에는 다 알려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의 연설문을 누가 쓰느냐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저기 3인방 나오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그 박영선 총리설이나 양정철 비서관에 대한 그 비서실장 임용 기용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의 그 인사 기용에 대해서 총리와 비서실장을 정하는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인사 개선은 비서실장과 뭐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검증과 추천을 할 텐데 네. 지금 민정수석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선들이 날뛰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야 이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그 문고리 3인방의 데자뷰 아니냐. 전 이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홍보 쪽에 관여를 많이 하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정점에. 그럼 그 정점은 과거 박근혜 정부로 저희가 회상을 해보면 당시 최순실 정윤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데자뷰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라는 표현을 진짜 처음 봤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단어를 골라야 되니까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라고 쓰기는 아직은 그렇죠. 이름을 조심스러운 확 거죠. 봐가지고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하마평에 올랐던 박영선 전 장관 이야기를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라고 표현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예전부터 김건희 여사와 이제 좀 친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박영선 장관이 뭐 문화부 문화 쪽 출입 기자이기도 했었고 뭐 그런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양정철 비서관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대통령실이 제대로 가동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고 이게 너무 기시감이 드는 게 뭐 문고리 3인방 이러고 지금도 뭐 비선 3인방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이렇게 물러나게 됐을 때 거론됐던 이런 역사적 흔적들이 다시금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동선 같은 게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누가 무슨 인사를 어떤 공적 라인에서 하는지가 내부에서도 흐릿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 기시감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근황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거의 다 처벌받고 그렇죠. 다 이제 뭐 다 정계를 석방은 떠났다고 됐겠죠? 봐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박 대통령 주변에는 없는 거죠? 그 주변에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이번엔 당선인이겠지만은 뭐 네. 그분이 있는데 뭐 이 세 분은 아무래도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강력하게 좀 받았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정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때 당시 수사검사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참 진짜 묘한데. 근데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 3명이 다른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 통로를 다 차단하고 3명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요, 장관들이 뭐 보고를 하러 가려고 해도 그 문고리가 일정을 안 잡아주거나 네. 뭔가 보고서를 각색해서 올리는 식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럼 그 장난을 쳤을 때 뒤에서 다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최순실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분노하시고 국정농단을 심판하자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당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최순실의 위치에 지금 김건희 여사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지금 합리적인 의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 논란에서 내지는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이 담화문에서 국민들께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오묘하게 비슷한 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뭐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은 친척도 네. 아니지만은 네. 홀로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정서적인 의지 관계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가족이니까 그렇죠. 더 가장 의존할 가까울 수 수밖에 있지. 없다. 오히려 박근혜 최순실보다는 더 긴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 말하면 할수록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부인이 있잖아요.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일종의 가까운 사람이 3명이서 대통령하고 뭔가를 같이 의논한다.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의 생각인지 영부인의 생각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구를 없애면서 자신만만하게 밝혔던 것이 밀실에서 하지 않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한다. 언론에 다 드러나게 투명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사가 나왔는지 의아한 인사들이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더 심각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권이 총선에서 대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쇄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인데, 지금 거론되는 인사를 보니까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다라는 거고, 대통령실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검토된 바 있다라는 식으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뭔가 비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게 무슨 비서관도 아니고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우왕좌왕한다는 건 완전히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론되는 인사가 일각에서는 뭐 야당과 협치를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야당에서도 좀 인정할 만한 인사, 그리고 야당 대표가 봤을 때 아 야당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인사가 거론돼야 되지, 현재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모습은 우왕좌왕, 국정난맥,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참 답답한 일인데, 대통령은 점점점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위축돼가지고 자꾸 이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만 지금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참모들은 전부 사의 표명한 상황이고 비선 라인만 지금 뭔가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꼬리가 길면 이제 밟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50 시절에 황태자라고 했던 박철원 씨, 이분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YS 대통령 때는 차남이었던 김현철 씨도 재직 중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DJ 대통령도 뭐 차남과 삼남이 재직 중에 구속되는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빼면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런 식의 비선 논란이 좀 있었고요. 가까운 예로는 제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 설명드렸지만은 그거보다 하나 더 위로 가면 이명박 대통령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사실 만사형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상득 당시 국회 부의장을 통해가지고 모든 그런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좀 이루어지는 뭐 6인의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매 정권마다 있었던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사실은 폐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존 정권에서 있었던 부정부패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거의 국정농단, 대통령은 거의 허수아비,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여지는 우려를 국민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총선 이후에 이 정말 어려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수습할 능력조차 없는 대통령, 그러면 그럴수록 비선 조직이 더 날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아마 국민들께서는 용납하실 수도 없고 더 우려 섞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굉장히 네. 답답한 게 저희가 이제 이채 양명주 현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 5가지를 압축한 것 중에 이채 빼고 3가지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이 3가지가 무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정권 심판론이 불이 붙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런 논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에서 대패하고도 대통령실은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데 더 혹시 중점을 두고 인사라든가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좀 과격한 표현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위험한지 시기, 내용을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교해서 좀 면밀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안 바뀌는 사람을 바뀔 거라고 자꾸 얘기해버리면 지금까지 뭐 우리가 예상하듯이 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진짜 안 바뀌잖아요. 아니 근데 전 이게 되게 안 의아한 바뀌잖아요. 지점인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아까 말씀드렸던 최순실의 비선을 직접 수사했던 수사팀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구형도 막 40년씩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거 이제 공판검사가 한동훈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본인들이 그 비극의 역사를 쭉 수사 검사로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답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환장하거나 지금 막 머리에 뚜껑이 열릴 지경인 거고,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양재동이 멀지가 않아요. 가정법원이 양재동에 있는데 멀지가 않다. 이게 뭔가 뭐 가정법원의 가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대통령의 비선 실세 중에 핵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배우자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꾸 숨으면 숨고 지키려고 하고 수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다 책임졌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비선들의 잘못들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극적인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오늘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가 칼럼을 썼는데요. 칼럼 제목이 김건희 여사 엄정한 사법 처리만이 윤 정권 살 길이다. 이렇게 대놓고 칼럼을 썼는데 그렇군요. 거기에 윤 대통령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취임 초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컨보이, 경호책류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칼럼에서. 네. 그러니까 경호책렬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도심에 대통령 앞뒤로 경호차들이 호위해가지고 쫙 신호 길 잡아주고 이런 뚫어가지고 거요? 신호 다 잡고 쫙 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대접받는 거. 그러니까. 왕놀이 하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뭐 스타일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정말 바뀔 저는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선택지는 없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건 선택이 아니라 당위예요. 왜냐하면 총선 결과가 그걸 보여줬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일단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의원,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했고 대통령과 굉장히 결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원으로 평가가 되는데 전체 표집을 한번 봐야 된다. 우리가 5%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다. 사실상 크게 진 거 아니다. 의석수 배분도 크게 지금 21대 국회랑 달라질 거 없다. 우리는 지금에서 3%만 더 가져와서 대선 승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상황인식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정말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면 이런 식의 언사를 하는 정치인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등장한 이후에 여러 어색했던 상황들이 있어요. 뭔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개사과? 이걸 그 당시에도 캠프에 확인했을 때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를 근거지로 한 뭔가의 또 비선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폐쇄했었고요. 그 당시에 SNS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예방하러 갔을 때도 4인이 같이 했고 전용기에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이런 이상하고 어색한 장면의 키워드 뭐 하나를 관철하면 그 열쇠가 열리느냐? 김건희 여사라는 그 열쇠로 이 의혹들이 풀리는 거예요. 저희가 육성으로 확인한 바가 있죠.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내가 들어가면 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또 뭐 대북 정책에 관심을 좀 가져보려 해라는 본인을 국정 운영의 주체로 보는 듯한 그런 상황 인식. 그게 전혀 대통령실 안에서 제어당하거나 뭔가 제동에 걸리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도 비선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흔적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거든요. 근데 뭐 지금 아까 구독자분께서 비선실장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비선실장 다 보이잖아 지금. 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보니까. 근데 참고로 다 비선이라는 나와가지고. 게 이게 네.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은 당연한 거지만은 이게 사법적 책임까지 연루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건데 그때 직권남용으로 얼마나 많이 갖다가 수사를 했습니까? 맞아요. 엄정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거의 이 정부에서 지금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은 수두룩빼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것은 사법의 영역까지 갈 수밖에 없는 매우 중차대한 범법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 꼼수다. 이거는 협치가 아니라 이간질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통합형 총리를 한다. 협치를 위한 총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거론되는 인물이 과연 야당과 제대로 대화가 되고 야당을 존중하는 인사로 야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인물을 하나 또 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순서가 틀렸잖아요. 야당 대표 만나라고 모든 언론이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야권에 192석을 안겨준 국민의 뜻을 받아서 제1야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가지고 이 국정 난맥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을 듣고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지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인사를 언론 흘리기 식으로 나오면 국민들이 과연 그걸 좋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발언을 한 거고 야권 내에서도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힘이 있는 초반에는 이런 꼼수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는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이간질을 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협치를 하려는 노력, 그 진정성을 제1야당 대표에게 먼저 사실은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수순도 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한테 과거 일을 좀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정윤회라는 사람이 이 정윤회 문건 파동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문건 파동이 있었을 때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거의 국정농단 가까워졌을 때 굉장히 시끄러워졌을 때 그때 정윤회를 기자들이 막 찾아가서 막 얘기 들으려고 막 굉장히 막 접촉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발언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토사구팽의 사냥개가 됐다. 그런데 이제는 진돗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발언하고 난 다음에 진돗개가 되겠다고 하는데 진짜 물어 뜯으려고 덤비는 거 아니냐? 그럼 정윤회가 다 폭로하고 다 막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디 강원도 가면 어디 멀리 숨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를 가버렸더라고요. 지금도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때는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대충 얼버무리고 많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까 그 제가 소개했던 칼럼에요. 오대수라고 하는 신종 용어를 제가 봤어요. 오대수라는 말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떠돈다는 거예요. 이 일종의 은어래요. 오늘도 대충 수습하고 간다. 그 뜻이래요. 이게 대통령실인데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비선실세 논란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신문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동아조선이 이런 데가 먼저 비선 논란을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사가 싹 빠졌어요. 더 흔들면 대통령이 흔들릴 것 같거든. 그래서 더 흔들면 안 되는 거지. 누군지 사실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기사를 안 썼더라고.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야당 때리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뭐 얘기하고 하다가 그냥 오늘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대충 그리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오대수라는 거 전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대통령실 직원들 다 공직기강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분들은 이 국정농단과 이런 것들을 최전선에서 지금 막을 책임이 있는 국민의 공복들인데 오대수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다고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다고 하면 그분들 공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뭐 대통령이 경로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신문상에서 봤는데, 경로를 하면은 목숨을 걸고 가서 직언을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의 역할과 그 책임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오대수라고 하면서 그냥 흘리면서 넘어간다? 이거는 무책임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망가뜨리는데 주범이자 종범이자 교사범이자 공범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오대수 형태로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한다면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거는 심판을 하고, 저는 더 이상의 이걸 더 놔둘 수 없는 정부다라는 인식에 좀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구독자 바람꽃님께서요, 2만원 슈퍼챗, 2,000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어제 한겨레 공덕포차 사장 남천동에서 4명 실명 다 나왔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급히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4명이네요.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 정책홍보비서관, 강훈은 조선일보, TV조선인가 조선일보 출신 아니에요? 한국일보로 입사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간 기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강기훈이라는 사람은 이준석 대항마로 내세운다라고 했던 그 젊은 정치인으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이렇게 4명인데 어디까지, 지금 거기서 이름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찾아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그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기정 비서관은 그 MBC 기자 이기주 기자와 그 언쟁할 때 소리를 빽빽 질렀던 그 언론 홍보 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의전 비서관으로 문고리로 간 분입니다. 저 4명 중에 1명 거론된 사람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돌발 영상이 저도 나왔으니까. 안면에 있는 사람도 저기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만나가지고 저렇게 그렇구나. 이거 진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되게 느낌이 새로운데요. 진짜 4명, 글쎄요. 이 4명인지 아닌지는 뭐 거기서 나왔다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뭐라고 단정적으로 아니 말하기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4명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저분들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갔는지부터 맞아요. 조사를 해야 그 됩니다. 경위를 파악해야 된다. 누가 추천했고 언제 들어가서 어떤 자리를 오고 갔는지를 그 진입구부터 거기부터 좀 추적이 들어가서, 그럼 이제 그 뿌리가 나오거든요. 누가 네. 넣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제가 뭐 후보 시절에 저는 뭐 선대위는 안 갔습니다만 제가 당에서 활동을 했지만 저분들 거의 본 적 없어요. 거의 본 적 없는 분들이고, 어디서 활동했는지, 과연 후보 시절부터 비선이었던 건지 저는 확인이 필요하고, 이건 제 개인 경험담입니다만은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윤재욱 상황실장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러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근데 상황실장이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그때 모르시는 걸 제가 그때 보면서 이 뭐지 좀 이상했던 그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게 비선이금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분들 어떻게 입사했는지부터 다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추정컨 때 검찰 예. 쪽에서 검찰 라인을 타고 들어갔던 기자도, 기자 출신도 한 명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강기훈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 문자에 언급이 됐었던 인물.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강기훈 행정관을 추천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정무실장을 했었던 것 때문에 사실상 이른바 윤핵관의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됐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라인이라고 부르긴 좀 어렵지만 이른바 윤핵관 라인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분류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봤을 때도 뭐 언론과의 마찰이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건데, 저는 대통령 주변에는 늘 측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느냐의 여부죠. 근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고 비선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저는 조금 더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선 논란이 불거진 게 일단 박영선 카드 때문에 불거진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TV조선 그 기사를 보면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 인사 카드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거 누구 작품일까라는데, 핵심 관계자라는 건 수석비서관급을 통상적으로 언급을 하니까 이게 정무수석 이 언론의 여론전 좀 탐색하려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랬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거론된 4명의 비서관들은 정책, 홍보, 기획 이런 쪽인데 인사 라인은 아니잖아요. 인사와는 거리가 있는데 예. 뭔가 이 대통령실의 한 축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분들이 아니면 다른 누구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요. 이 용산에서도 인적 구성이 좀 제한적인 건데, 이거를 추적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금세 드러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뭐
행정관이 이런데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임 여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 측근 비선 이해할 수가 실세들에게는 없는- 직급이 중요하지 않죠. 누가 더 권력자한테 충성과 맹종을 하느냐, 그것만 달려 있는 것이지. 뭐 직급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또 대표적 인물이 최순실. 그 최순실은 직급도 그렇죠. 직급도 없었는데.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선 논란이 물론 더 그렇지만 네. 놀라운 거는 수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왕따지 그러면 수석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월급 받고 왜 있냐는 겁니다. 그 월급만 받아먹고 대통령한테 아무런 직원도 못하고 저렇게 농락만 당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오대수라고 하면서 오늘만 수습한다? 이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이나 밑에 비서관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대통령하고 다 얘기가 끝났는데 수석이 이거 이렇게 해. 아니요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완전 보고 체계나 뭐 이런 게 다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봐야 대통령실이. 되겠네요. 그 저는 한마디로. 굉장히 이상한 게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도 인사 라인들이 굉장히 뭐 저승사자라는 표현을 들리는데 왜냐하면 인사 라인들은 인사를 하기 전에 검증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세평도 듣고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하고 또 여러 가지를 살피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인방 같은 경우에는 과연 꼼꼼하게 검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건지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공식 석상에서 권한을 갖지 않은 인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과연 누구인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던가 대통령 못지않게 권한을 가진 사람,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 동아일보 말씀도 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손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